정말 아무리 더럽고 추한 정치판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정치판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은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 됐습니다. 양심에 털났냐 이 소리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소리입니다마는 이제 이 소리 정도는 칭찬의 소리에 가깝게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정치판이 이 정도까지 됐을까요? 정치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 광주에서 세이브 코리아가 기독교 단체죠. 주최하는 집회에 강기정 시장이 성스러운 5.18 민주광장에서의 집회는 절대 불허한다. 어떻게 감히 광주에서 윤석열 반대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와 석방 요구를 할 수가 있는가? 절대 불허한다.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요. 그래서 주최 측이 5.18 민주광장 대신에 옆에 광주 금남로 앞 차로에서 반대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이나 간다 그런 말이 있죠. 군대에서들 많이 이 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균택이 이자가 민주당의 대표 법률특보 출신인데 명색이 고검장을 지냈다라는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구명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아부를 떨었고 그 덕분으로 배지를 달기는 했지만 아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한 쓰레기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이번 탄핵 반대 집회를 광주시 광역위생 매립장 일명 쓰레기 매립장으로 허가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안입니까? 아니면은 비아냥거리는 소리입니까? 그래도 명색이 고검장 출신이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잠시 그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광주시장님, 극우 단체에게 인정을 베풀어 주세요. 집회의 자유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 그들에게 어울리는 적합한 장소를 안내해 주면은 어떨까요? 광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입하는 곳인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을 쓰레기라고 비유하면서 쓰레기 위생 처리장을 허가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강기정 시장님, 극우 세력들의 5.18 광주 앞 집회를 불허하셨다고요. 태극기 모독 부대 현대판 무신의 난을 찬양하는 사이비 역사 강사의 내란 옹호 집회를 허락하실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전한길 씨를 비하하는 그런 말이죠. 신성한 5.18 광장을 더럽히는 일이니까요. 타당한 처분입니다. 역사 강사 전한길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사입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친일파 집회를 독립기념관 앞에서 개최하도록 허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니겠는가 이렇게 자신의 쓴소리를 글에다 올렸습니다. 뭐 자기의 페북이니까 무슨 얘긴들 못하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있지만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고검 검사장 출신이라면은 품위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자신이 쓰레기이니 쓰레기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탓을 하겠습니까? 비유 자체, 비유 대상자가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상대가 밉다 하더라도 정치하는 공인으로 바뀌었는데 소갈머리 없기는 소갈 딱지가 없기로는 밴댕이 소갈 딱지보다도 그 작은 박균택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사흘 후 광주 집회 자리에서는 그 모임에 여러 사람들이 모일 텐데
광주의 시민들은 거기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 시민들도 쓰레기 처분하는 대상이 됩니까? 어떻게 많이 참석하는 광주 시민들을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인데 광주 시민인데 쓰레기로 폄하를 시킵니까? 이게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망발망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때에 고검 검사장이라는 고위 직책까지 맡았던 자가 어떻게 이런 쓰레기 발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박균택이 말이야말로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신 나간 박균택이와 함께 교육연수원장이라는 자, 박구용이라는 자가 또 한마디 거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렇습니까? 박구용이 어느 대학의 교수인 모양이죠. 서울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옹호하는 청년들에게 외로운 늑대다 너희들은. 이런 자들에게는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극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교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극으로 신념화된 폭도들을 대화로 설득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자 박구용이 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에 끌어들일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잘못이다. 어떻게 하면은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면서 지금은 그들 스스로가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박구용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90년대 이후에 문화적 자유주의 차이가 희망이라고 말하는 일군의 청년들이 있는데 그 상황을 못 따라간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된 지체된 의식을 가진 친구들이 자유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박구영은 이어서 외로운 늑대들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군가를 추종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쉽게 조직화된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글쎄요, 교수의 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런 수준 낮은 저질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재명이가 헛거비가 씌우지 않았더라면은 엉뚱한 발언을 계속 쏟아내더니 민주당 전체가 실성을 한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집단 또라이 짓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보고 있는 국민들은 혀가 찰 뿐이지요. 이제 결론입니다. 쌍둥이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똑같고 비슷비슷한데 그러나 차이점과 구별은 가족들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아주 잘 구별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닮은 자들이 빼박이 정도로 구별이 안 됩니다. 아주 사기치는 일 하나, 거짓말하는 일, 욕설하는 것 닮아도 그냥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판박이 빼박입니다. 빼박입니다. 이들에게 교양을 주문하거나 바른 품위 있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이들에게는 교양과 품위와는 거리가 먼 그런 인종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혐오의 말만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누구처럼 이재명이 형수에게 쌍욕을 했듯이 저들의 입에서 구린 얘기, 더러운 얘기는 좀 참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은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쓰레기들에게 국민들이 혈세를 주고 배지를 달아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1시간 후에 이재명이 마음이 없는 얼마나 쫓기고 있으면은 그렇게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는지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이재명 그런 얘기를 했죠. 항소심 걱정 안 한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허풍으로 내가 이만큼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김어준이 앞에서 우회적으로 밝혔던 것일까요? 1시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